선생님, 제발 제 딸 한 번만 봐주실 수 없을까요? 10년 동안 깨어나지 않고 있어요. 제발요. 호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청소부가 한국에서 온 의사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고 눈가에는 10년간 흘린 눈물의 자국이 선명합니다. 의사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그녀를 이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한 가족의 10년간의 기다림과 절망,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적 같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기적을 넘어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호주에서 한국까지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과 의학의 힘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호주 브리즈번, 햇살이 따뜻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빠 마이클은 지역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했고, 엄마 사라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같은 딸 에밀리. 에밀리는 또래 아이들보다 유독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5살이었지만 벌써 간단한 책을 읽을 줄 알았고,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즉석에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천재적인 면도 있었어요. 엄마, 오늘 꿈에서 핑크색 유니콘을 타고 구름 위를 날아다녔어요. 정말. 에밀리 혼자?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같이 탔어요. 우리 가족이 제일 높이 날아갔어요. 에밀리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작은 손으로 부모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가정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2014년 8월, 에밀리의 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사라는 한 달 전부터 딸을 위해 특별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에밀리가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프린세스 테마로 집을 장식했어요. 와, 진짜 공주님 파티 같아요. 에밀리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마치 진짜 공주처럼 행동했어요. 친구들이 모여 함께 게임도 하고 음악에 맞춰 춤도 췄습니다. 드디어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에밀리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촛불을 끄려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던 에밀리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흥분해서 그런 줄 알았던 부모님과 친구들은 점점 심해지는 에밀리의 발작을 보고 놀랐습니다. 에밀리, 무슨 일이야? 에밀리의 눈은 뒤집히고 하얀 거품이 입가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에밀리. 사라가 딸을 부르며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에밀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은 즉시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 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계속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침착하세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구급차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7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사라는 에밀리를 품에 안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에밀리,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간 에밀리. 로열 브리즈번 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에밀리 주변으로 몰려들어 각종 검사를 실시했어요. 혈압 정상, 맥박 정상, MRI 준비하세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상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닥터 존슨이 마이클과 사라를 따로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에밀리가 왜 의식을 잃었는지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깨어날까요? 그것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딸이 곧 깨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하루만 지나면, 이틀만 지나면 에밀리가 눈을 뜨고 엄마 아빠라고 부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에밀리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의사들은 더욱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에밀리는 현재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라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마이클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1년, 2년,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마이클과 사라는 세계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다녔어요. 먼저 미국 미네소타주의 메이오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합병원 중 하나였죠.
거기서 2개월을 보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영국 런던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에 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소아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도 3개월을 보냈지만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그들의 하나뿐인 딸이었으니까요. 세계 각국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막대한 의료비가 가정 경제를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 마이클과 사라가 20년 동안 모아온 전 재산이 바닥났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15만 달러도 없어졌어요. 결국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에밀리가 태어나서 자란 그 집,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그 집을 떠나야 했어요. 마이클은 생계를 위해 하루에 3개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자전거를 타고 집집마다 신문을 배달하며 마이클은 되뇌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지만 에밀리를 위해서라면. 사라는 에밀리가 입원한 로열 브리즈번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딸 곁에서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매일매일이 고문 같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회복되어 퇴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3개월 만에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교통사고로 누워있다 건강이 회복되어 가족들과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우리 에밀리만 안 되는 걸까? 사라는 매일 밤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5년, 7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라, 이제 그만 보내주는 게 어떨까? 에밀리도 편하게 해주고 너도 남은 인생을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에밀리는 살아있어. 친구는 걱정스레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벌써 7년이야. 의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했잖아. 심지어 사라의 어머니까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라야, 엄마도 에밀리를 사랑하지만 이제 그만 놔주는 게 에밀리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 너도 마이클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 하지만 사라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안 돼요. 에밀리는 살아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절망감에 마이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들기 위해 의사에게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어요. 밤마다 에밀리가 아빠하고 부르는 환청이 들렸거든요. 수면제가 효과가 없어지자 더 강한 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 강한 약물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사라가 집에 돌아와 보니 마이클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남편은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사라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여보, 당신 이러면 안 돼요. 에밀리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요. 사라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약물 치료 전문기관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그렇게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던 사라에게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병원 청소를 하고 있던 그날, 병원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국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모여 최신 의학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라가 컨퍼런스 홀을 청소하던 중 한국에서 온 최상훈 교수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오늘은 비전형적 무반응성 증후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훈 교수가 스크린에 띄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본 순간 사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진 속 환자의 모습이 에밀리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이 증후군은 기존 의학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입니다. 겉보기에는 식물인간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의 특정 부위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사라는 손에 든 청소도구를 떨어뜨렸습니다. 10년 동안 들어본 의학 용어 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말이었어요. 특별히 개발된 약물 치료를 통해 70% 이상의 환자가 회복 가능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사라는 용기를 내어 최상훈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에밀리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교수님, 제 딸을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 10년 동안 깨어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발표하신 증상과 너무 비슷해서 제발 한 번만. 최상훈 교수는 사라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에밀리를 직접 진찰했습니다. 며칠 후 최상훈 교수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비전형적 무반응성 증후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치료하면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사라는 그 말을 듣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우리 에밀리가 깨어날 수 있나요? 네, 희망을 가지세요. 하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한국으로 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밀리를 한국으로 데려가는 비용과 치료비가 최소 30만 달러는 필요했어요. 이미 전 재산을 쏟아부어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사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호주 전역의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모든 방송사에 에밀리의 이야기를 알렸어요. 10년간 잠들어 있는 딸을 한국에서 깨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호주 전국의 시청자들이 기부에 나선 것입니다. 7살 꼬마 아이가 자신의 용돈 20달러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에밀리 언니, 빨리 일어나서 같이 놀아요. 90살 할머니는 어렵게 모은 저축 5,0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돈이 필요 없지만 저 아이에게는 미래가 필요하겠네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바자회를 열어 모금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에밀리 살리기 해시태그가 퍼져나갔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에밀리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에게 희망을, 기적을 만들어주자.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 단 일주일 만에 한국행 특수의료 항공편 비용과 초기 치료비 35만 달러가 마련되었습니다. 전 세계 12,000명이 참여한 기적이었어요. 2024년 3월 에밀리와 사라는 특수의료 장비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에밀리, 우리가 해냈어. 이제 정말로 깨어날 수 있어. 엄마가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지. 인천공항에서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가는 길에 사라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 에밀리의 기적이 시작될 거야. 1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이번에는 정말 희망이 있어. 최상훈 교수팀은 이미 에밀리의 치료 계획을 모두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사라 씨, 걱정하지 마세요. 에밀리는 반드시 깨어날 거예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한 에밀리. 최상훈 교수팀은 즉시 특별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라 씨, 우리가 개발한 특수 뇌파 분석 장비로 검사해 보겠습니다. 이 장비는 기존 뇌파 검사보다 1000배 더 정밀하게 뇌의 활동을 측정할 수 있어요. 한국의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에밀리를 둘러쌌습니다. 72시간 연속 뇌파 모니터링, 특수 MRI 촬영, 그리고 혈액 내 특정 단백질 검사까지.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최상훈 교수의 얼굴에 확신이 서렸습니다. 역시 제 진단이 맞았습니다. 에밀리의 뇌는 완전히 살아있어요. 다만 뇌간의 특정 부위에서 신호 전달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깨어날 수 있나요? 네. 개발한 특수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3개월 내에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최상훈 교수는 에밀리에게 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약물은 뇌간에 차단된 신경회로를 다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3번, 정확한 시간에 투여해야 해요. 사라는 시계를 보며 에밀리의 치료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사라는 또다시 실망하는 건 아닐까 초조했어요. 교수님,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라 씨, 10년간 잠들어 있던 뇌를 깨우는 일이에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겁니다. 2주가 지났을 때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최상훈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에밀리의 뇌파를 체크하고 약물 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가 지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라 씨, 빨리 와보세요. 에밀리의 뇌파에 변화가 있어요. 간호사의 부름에 사라가 달려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뇌파 활동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사라는 모니터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신호였어요. 에밀리의 뇌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최상훈 교수가 달려와서 뇌파를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뇌간에서 신호가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밤, 사라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에밀리, 엄마가 맞았지? 너는 꼭 깨어날 거라고 했잖아. 엄마만 믿어. 한 달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밀리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사라는 처음에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10년 동안 너무 간절히 바라서 환상을 보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에밀리, 엄마 목소리 들려? 들리면 손가락 움직여봐. 그 순간 에밀리의 검지 손가락이 다시 살짝 움직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사라가 복도로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최상훈 교수와 간호사들이 모두 달려왔어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최상훈 교수가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나는 최상훈 교수야. 내 목소리가 들리면 손가락을 움직여봐. 에밀리의 손가락이 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더 확실하게요.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에밀리, 엄마 목소리 들리는구나. 한국에 온 지 정확히 2개월 후 에밀리가 10년 만에 눈을 떴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아침, 사라는 평소처럼 에밀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에밀리,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 창문 밖에 벚꽃이 예쁘게 피었어. 에밀리도 보고 싶지. 그 순간 에밀리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동안 감겨있던 눈이 서서히 열렸어요. 사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딸의 눈동자. 그 맑고 예쁜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에밀리, 에밀리. 사라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밀리, 엄마가 누군지 알겠어? 알겠으면 눈 깜빡여봐. 에밀리가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 순간 사라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10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눈을 뜬 소식이 호주에 전해졌습니다. 치료시설에 있던 마이클이 화상통화로 10년 만에 딸과 만났어요. 에밀리, 아빠야. 마이클의 떨리는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에밀리는 화면 속 아빠를 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에밀리가 아빠를 알아봐요. 사라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에밀리, 아빠가 곧 갈게. 꼭 기다려줘. 마이클은 화면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딸의 눈동자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여보, 내가 치료 빨리 끝내고 에밀리 만나러 갈게. 당신 덕분이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 소식을 들은 호주의 기부자들도 열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에밀리가 깨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6월 어느 날에는 에밀리가 10년 만에 첫 번째 말을 했습니다. 마.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엄마라고 부르려는 것이었어요. 에밀리, 다시 한번 말해봐. 사라가 딸의 손을 잡고 격려했습니다. 마마, 이번에는 조금 더 명확했어요. 비록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사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맞아. 에밀리, 엄마야, 엄마. 사라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몇 달 뒤에는 에밀리가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누워있던 몸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에밀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천천히 해보자. 물리치료사 박 선생님이 에밀리를 격려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복도를 돌아다녔습니다. 10년 만에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에밀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3월, 인천국제공항. 약물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친 마이클이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게이트에서 목발을 짚고 서 있는 에밀리와 사라가 마이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자신의 다리로 서서 아빠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에밀리의 맑은 목소리가 공항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어요. 마이클이 딸에게 달려가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에밀리, 정말 일어났구나. 정말로. 그리고 가장 고생한 사라와 포옹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에밀리,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1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재회였습니다. 현재 에밀리는 한국의 특수학교에서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또래보다 학습이 느리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최상훈 교수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사라는 한국어를 배우며 에밀리와 같은 환자 가족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에밀리도 10년 만에 깨어났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마이클은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새로운 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최상훈 교수는 에밀리의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에밀리를 포함해 15명의 환자가 성공적으로 회복되었어요. 에밀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입니다. 사라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변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할 때도 끝까지 희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둘째, 의학의 발전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기존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새로운 연구와 기술로 가능해졌어요. 셋째, 국경을 초월한 인간의 힘입니다. 한국의 의료진, 호주의 기부자들,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에밀리 가족이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현재 에밀리는 15세가 되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족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에밀리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